안녕하십니까. 국내 MBA 및 GMAT 준비 대표기관 르더스 MBA 원장 이영권입니다. 오늘은 제가 GMAT 시험장에서 꼭 알아야 될 것들을 좀 가이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내년 이제 9월에 시작하는 MBA 지원을 위해서 올해 9월에 라운드 1, 내년 1월 달에 라운드 2, 내년 3월 달에 서드 라운드 이렇게 3번 정도 보통 나눠서 학교들에 지원을 하게 되니까 그때 지원을 하려면 특히나 라운드 1 지원 같은 경우는 이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고요. 내년 1월 달에 있는 라운드 2 지원을 위해서도 이제는 GMAT 빨리 시작하셔가지고 시험을 막 이제 봐야 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저희 르더스 MBA 학원에도 올 초보다 훨씬 더 많은 수강생분들이 지금 와서 수업을 듣고 있는 중인데, 이분들이 수업 들으면서 실력을 키우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지만 이렇게 내가 늘어난 실력을 시험장에서 100% 발휘하기 위해서 조금 조심해야 되거나 여러분이 알면 좋은 사항들을 제가 오늘 준비해서 가이드를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면 이런 거 내가 몰랐으면 큰일 날 뻔했다 같은 것도 꽤 있기 때문에 아마 영상 끝나고 나면 충분히 많은 것들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우선 제가 첫 번째 얘기 드릴 거는 일단 시험장에서 시작하기 전에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될 사항들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GMAT 시험은 GRE 같은 경우는 한 달에 2번 이렇게 시험밖에 없는데, GMAT 되게 좋은 점 중에 하나가 화요일부터 한국 기준에 토요일까지 매일 시험이 있어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어디 가시거나 시험은 거의 매일 진행이 됩니다. 대신에 그 시험 들어가실 때 내가 맞는지에 대한 확인은 여건으로 하니까 저희 매번 시험장 가시면 제가 시험 보다가 중간에 그만 보고 나왔어요 이렇게 한 달에 2-3분 정도 계신데, 가장 큰 이유는 여건 안 가져간 케이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져갔는데 잘못 유효기간 지난 거 가져간 분들 꼭 한두 분씩 있으니까 가기 전에 이거 챙겨주시고요. 이제 오피셜리는 그 신분증은 여건만 가능하기 때문에 꼭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험 시간 가능하면 30분 이전에 꼭 도착할 수 있도록, 이게 시험 시작과 별도로 시작하기 전에 신분 확인 및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해야 되니까 반드시 30분 이전에는 도착할 수 있도록 좀 시간 관리해 주시고, 아예 또 많이 일찍 가시면 미리 가시면 예정 시간보다 일찍 시작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일찍 가는 건 크게 문제 없을 텐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그 서울 시험장 기준으로는 그 시험장 1층에 스타벅스 있어요. 좀 일찍 가서 거기 앉으셔가지고 내가 그동안 했던 어떤 오답 노트나 시험장에서 주의할 것들 한번 숙지해가지고 딱 체크해서 입실하시면 제일 실력 발휘 잘할 수 있을 테니까 늦지 않게 가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들어갈 때 여건이 일단 공식적인 여러분의 증명서류예요. 그러니까 시험장 가실 때 유효기간 지나지 않은 여건으로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저희 간혹 진짜 되게 드물지만 유효기간 지난 거 가져가셔가지고 입장 못하고 돌아오시는 분들 간혹 계시니까 그것도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에서 개인 소지품은 다 꺼내가지고 가방에 넣고 가방을 라카에 넣고 들어가야 돼요. 개인 소지품의 한도는 귀걸이, 심한 경우는 목걸이, 팔찌, 시계 다 빼야 되니까 가능하면 시험 보는 당일에는 이렇게 달고 안 가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특히나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 필기도구나 전자기기 같은 것들은 더 좀 세심하게 보는 편이니까 가능하면 다 빼고 시험장에 들어가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입구에서 그 시험 담당관이 여러분의 소지품 다 검사해서 가방에 넣고 가방을 라카에 넣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중간 쉬는 시간 동안 혹시 나갔다가 다른 사람이 들어올까 싶어가지고 들어가는 입구에서 손바닥으로 지문 확인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 나중에 쉬는 시간 때 나갔다 들어올 때 또 확인해가지고 동일인을 만나 체크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좀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험장에서 계산기는 지참이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그 DI 테스트 보실 때 화면에 있는 계산기 쓸 수 있는데 매스 시간에는 그것도 사용 불가능하고요. 전부 다 직접 손으로 풀어야 되고, 필기 도구는 시험장에서 줄 거예요. 보통은 코팅되어 있는 종이 한 5장 정도 주고요. 그 다음에 유성펜인데 되게 얇은 플러스 펜 정도 두께 되는 펜 보통 2자로 줄 텐데, 조심할 거는 받아서 자리에 앉으면 그냥 시작하기 전에 이 펜이 제대로 나왔냐 꼭 확인해 줘요. 저희 시험 보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쓰다 보니까 중간에 이게 안 나와가지고요 되게 고생했어요 이런 분들도 간혹 있기 때문에, 일단 아예 시작하기 전에 미리 한번 체크해서 잘 나오는지는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PC로 보는 시험이다 보니까 자기 자리에 앉았을 때 의자 높이나 화면 높이 같은 게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이거 임의로 만지시면 또 뭔가 부정행위로 간혹 가다 또 걸리는 경우 있으니까 약간 애매하면 불편하면 손 들고 요거 좀 조절하겠다고 해달라 요청하고 나서 감독관 잎에 하에 만지시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자리에 보통 이렇게 헤드셋 형태로 되어 있는 귀마개는 비치가 되어 있고요. 평소에 나는 그건 불편하고 귀 이렇게 꽂는 3M 폼 형태가 편해이신 분들은 아예 들어갈 때 요청하면 시험 감독관이 줄 테니까 활용하시는 거 좋은데 저는 둘 다 그래도 안 쓰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생각보다 시험장 엄청 조용해요. 그래서 옆에 소음이 나한테 방해될 확률은 매우 적은 편이고 그게 예민하신 분들은 쓰면 좋지만 이게 이렇게 쓰고 막 꼽고 하면 나중에 시험 그 모의 테스트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 5분 남아 있으면 이렇게 화면에 5분 경고 뜨잖아요. 그때부터 막 심장이 귀에서 울려요. 둥둥둥둥 올려가지고 오히려 이게 방해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뭐 그때 빼면 되겠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연습하실 때도 좀 없이 연습하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키 하나는 그쵸. 일단 뭐든 내가 만지거나 조절할 때는 가능하면 감독관을 잎에 불러서 입회해야 한다. 이것만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거는 시험 전까지 관계죠. 지금부터는 이제 시험이 시작되고 났을 때는 또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GMAT 시험이 너무 좋잖아요. PC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GRE처럼 1년에 뭐 한 달에 한두 번 있는 게 아니고 매일 시험 볼 수 있기 때문에 바쁜 직장인들이 내 일정에 맞춰서 편하게 신청해서 볼 수 있는 건 너무 좋은데 이 PC를 보는 CAT의 단점이 내가 푼 문제의 정답에 따라서 그 다음 문제를 불러오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점수대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쭉 같은 세트가 돌아가는 게 아니다 보니 가끔 되게 드물지만 로딩 타임이 살짝 걸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그게 뭐 1초, 2초 만에 싹 그다음 문제가 뜨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게 싹 퍼지된 채로 조금 길어지는 경우들도 간혹 있으니까 지난달에는 그러다가 아예 멈춰버린 분도 있었거든요. 꼭 그럴 때는 손 들어서 감독관한테 좀 이상 얘기하시는 게 좋고요. 그 감독관이 이게 시험장 안에 책상들이 이렇게 벽면을 따라서 배치가 돼 있고 한 면은 유리가 돼서 뒤에서 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 손을 들면 감독관이 들어와서 뭐 그런 사항들에서 물어볼 테니까 그때 설명하면서 그런 것들은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펜을 시작하기 전에 OM에서 체크해봤는데 잘 나왔어. 근데 희한하게 쓰다 보니까 이게 안 나와. 둘 다 그러네? 그러면 또 손들면 교체해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코팅지도 역시나 만약에 다 쓰시면 그것도 손들면 새 거로 바꿔주니까 언제든지 바꾸시면 되는데 솔직히 제가 시험 보신 분들 중에 그 5장을 앞뒤로 다 쓸 정도로 필기량이 많은 분들은 잘 없어서 굳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필요하시면 해보시고 아니면 조금 그런 게 많다 내가 필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게 시험 외 매스랑 DI랑 버벌 세 과목 시험 중에 한 번 쉬는 시간 있잖아요. 아예 그 쉬는 시간 때 새 거로 교체해달라거나 펜 새 거로 바꿔달라고 하면 그렇게 교체해 주니까 그렇게 이용해서 시간 아끼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근데 저희가 좀 추천일까 주의사항 알려드릴 제일 중요한 건 여기 세 번째예요. 이것 때문에 또 시험장에서 다 못 맞추고 돌아오는 분들이 간혹 한두 번씩 계신데 뭐냐면 쉬는 시간 때 그 라카를 열어서 라카 안에 있는 뭔가 내 에너지 부스터 혹은 뭐 당 떨어져서 보양용으로 뭐 초콜릿 같은 거 가져가서 먹어도 돼요. 원래는 되는데 문제는 그러다가 열어서 습관적으로 전화기 꺼내 보고 전자담배 꺼내고 이 전자기기 만지는 거에 대해서 감독관들이 되게 좀 예민하게 볼 때가 많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뭔가를 이렇게 이 전자기기를 활용해서 유출하거나 불법 행위를 한다라고 오해할 수 있고 그게 시험장 전체가 다 이 CCTV 촬영되다 보니까 그 안에 그 영상 안에서 이런 것들이 그렇게 비쳐 보일 수 있다 보니 전자기기를 만지는 거에서 좀 민감하니 정말 쉬는 시간대 가능하면 아니고 아예 그냥 전자기기들은 만지지 못하게 아예 처음에 가방을 라카에 넣을 때부터 그 전자기기들을 손대기 힘든 위치에 그냥 넣어버리시는 것도 저는 하나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담배 쉬는 시간만 좀 참으세요. 2시간 반 시간이니까 충분히 참고 시험 볼 수 있어요. 그 정도만 좀 견디실 수 있도록 그거는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도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간식
같은 거는 사실 먹어도 되긴 하는데 이게 워낙 좀 감독관들이 예민하게 구는 분들도 있다 보니 혹시나 모르니까 그런 것들도 좀 감독관한테 미리 얘기하고 꺼내서 먹으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뭐 저희 리더스 수업을 워낙 인강 때문에 해외에서 많이 듣고 계시는데 한국이나 뭐 어디든 다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얘기인 거고 해외에 계신 분들도 비슷한 케이스를 저한테 알려주고 있으니까 어디 계시는 분들이든 간에 다 같이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얘기한 김에 그냥 이 짐의 시험 좀 바뀐 규정도 좀 가이드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들고 왔습니다. 우선은 뭐 저거는 기본 있던 거예요. 12개월 첫 시험 본 기준으로 12개월 동안의 5회 볼 수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한 번 시험 보시면 그 다음 시험까지는 시험과 시험 날짜 사이 15일은 무조건 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인터넷으로 서치하다 보면 평생 8회 제한이 있다는 거 잘못 알고 오시는 분들 꽤 많은데 이거 바뀌었어요. 심지어 저거 제가 되게 많이 노력해서 바꿨거든요.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 조금 시험 자주 보는 분들도 있고 요새는 MIM이나 디퍼드 때문에 학부 시절에 좀 시험 준비해서 봤다가 다시 끝나고 나서 뭐 MIM 끝나고 다시 MBA 가려고 다시 보시는 분들이 좀 횟수 제한 때문에 좀 걸리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짐의 출제 기관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리포팅하고 협의해가지고 이끌어낸 게 평생 제한은 없애놨으니까 그 8번 제한 이제 아예 없어졌고요. 그 첫 시험 본 날짜로부터 12개월 동안 5회 요 룰만 지키시면 된다는 거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는 예전 같으면 시험 보고 나면 내가 시험 봤던 그리고 내가 남겼던 점수는 다 학교로 날아가는데 이제는 제일 잘 본 거 하나만 토플처럼 하나만 딱 골라서 보내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만 골라서 보낼 거기 때문에 굳이 시험 보고 나서 이 점수를 캔슬할 필요도 없겠죠. 다 남아 있어도 나는 그중에 제일 잘 본 것만 골라서 보내면 되고 학교에서 나머지 성적을 알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시험 보고 나면 이 점수를 남길 거야 안 남길 거야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남아있는 점수를 다 보낼 거였기 때문에 캔슬 기능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그 캔슬 기능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냥 시험 보시면 그대로 끝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 오리지널 버전에 비해서 라이팅이 빠져가지고요. 점수 실 점수 계산해서 오피셜 리포트가 나오는 데까지 시간도 월등히 짧아져서 한 이틀, 3일 내면 사실 오피셜 성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시험 보고 나서 어플라이 할 때까지 좀 뭐 빠른 시간 내에 그 점수를 보낼 수 있긴 한데 진짜 급해. 내가 만약에 오늘 시험 봤는데 내일 뭔가 학교에 점수 알려줘야 돼가 되면 그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시험장에서 보시고 화면에 떠 있는 점수 그냥 메모라이즈해서 나오셔야 돼요. 예전 같으면은 시험 성적을 이렇게 프린트를 줬었는데 그래서 그거라도 바로 스캔해서 보내면 됐는데 이제는 그 프린트를 주진 않기 때문에요. 혹시나 정말 급하게 필요하시면 외워 나와야 되겠지만 2, 3일 내에는 점수가 나오니까 뭐 굳이 그러실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적이 오피셜이 나오면 그 나온 날짜 시간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학교의 성적을 리포트하는 거는 5개 학교까지는 무료로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48시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한 학교 보낼 때마다 35불씩 추가 비용을 써야 되니까 뭐 내 점수가 괜찮다 싶으면 5개까지는 미리 보내놓으세요. 혹시나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시험을 더 보게 돼서 더 높은 점수 나오면 다시 그걸로 보내면 학교에서 바꿔주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이거 내가 애매한데 보내야 돼라고 생각할 필요 없이 일단 보내놓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더 좋은 점수 다시 업데이트해서 보내도 되니까 일단 5개까지는 무료니 그것도 활용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는 시험장 환경이 낯설고 해서 집에서 볼까요? 집에 홈 에디션이 있어요. 그래서 그 홈 에디션을 보고 싶으신 분들께 조금 알려드리고 싶은 사항을 제가 좀 들고 왔습니다. 자, 이게 집에서 보는 게 우리 집이기 때문에 환경상을 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좀 더 불편한 것들도 있는 게 우선은 보안 이슈 때문에 조금 요구 사항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내가 시험 보는 공간 안에 시험 시작하기 전에 뭐 카메라나 그 노트북에 휴대폰이나 노트북에 카메라를 가지고 360도로 사람 아무도 없는지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정리해 놓은 거 없는지 같은 거 다 확인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책 같은 거 있으면 뭐 치어라는 등 막 그런 제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귀찮은 거고 두 번째는 시험 진행 중에도 오프라인 테스트는 아까 얘기했지만 시험장에 가면 내가 쭉 벽을 보고 앉아 있고 시험 감독관이 나를 체크하고 있지만 여기는 그런 게 없잖아요. 집이다 보니까 그러더니 이 내가 시험 보는 노트북에 카메라를 가지고 나를 계속 프록터가 감시하고 있어요. 내 감시만 하면 좋은데 내가 시험 보다가 뭔가 이렇게 액션을 크게 했어. 그러면 애들이 팝업이 떠요. 야, 잠깐 스탑. 너 숙였는데 네가 다리가
간지러워서 긁었는지, 혹시 밑에 뭔가 노트가 있거나 사람이 있어서 물어본 건지 내가 확인해 봐야 되니 스탑한 채로 이거 들어서 밑에 내려서 볼 수 있게 해줘 라고 뜨는 경우들도 간혹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험 보는 중간중간에 리듬이 끊길 때가 있어가지고 조금 그런 게 좀 뭐 아무 문제 없이 보시는 분들 상관없는데 약간 그런 경우도 생기면 귀찮아지거나 좀 리듬이 끊기니까 좀 조심해 보시고, 또 하나는 이게 집의 인터넷 환경이 확실히 시험장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불안할 때가 있어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시험장에서도 간혹 렉이 걸리는데 집에서는 조금 더 그게 빈도수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리듬을 가지고 시험 보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끊기는 것들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니 그런 것도 고려해 보시고, 그리고 시험장은 필기 도구를 주잖아요. 근데 집에서는 그게 없으니 이건 내가 직접 마련해야 돼요. 그리고 얘는 종이에 뭔가를 쓰면 이걸 내가 나중에 집이다 보니까 내가 빼버리면 내가 문제를 유출할 수 있게 되니까, 얘네들은 집에서 보시는 분들은 화이트보드 사이즈가 정해져 있어요. 화이트보드랑 그 다음에 펜 그리고 지우개 준비하게 해서 시작하기 전에 화이트보드에 아무것도 안 적혀 있다라는 거 확인시켜주고, 시험 보는 동안에는 화이트보드에 써서 지우고 하다가 다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거 보여줘야 끝내게 돼 있거든요. 그런 화이트보드랑 지우개랑 유성펜도 모두 직접 준비하시고 나서 시험 보셔야 돼요. 이게 이러다 보니까 확실히 온라인이 집에서 본다라는 거 말고는 사실상 장점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비용도 좀 더 비싸요, 오프라인보다. 그래서 저희가 진짜 내가 급해, 만약에 뭐 다음 주까지 성적 제출해야 되는데 이번 주 안에 보니까 시험장에 슬롯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런 케이스에 어쩔 수 없이 보는 거 말고는 가능하면 오프라인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그래도 여유 있게 시험도 볼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환경에서 방해도 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자, 이렇게 시험장 규정 잘 알아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고 나면 그런 뭔가 돌발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의연히 대처할 수 있을 거고, 안 그래도 긴장도가 높은 상황에서 시험 봐야 되는데 그런 이슈들 때문에 내가 이게 탁 터져버리면 내 실력 발휘 못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좀 생각해 보시고 미리 이미지 그려보시고 들어가시면 아마 충분히 여러분 실력 100%다 발휘할 수 있을 거고요. 게다가 저는 추천드리는 게, 그래서 시험 보시기 전에 MBA.com에서 제공하는 오피셜 프랩 혹은 저 리더스 MBA만이 가지고 있는 그 모의 테스트, 저희 뭐 수강하시는 분들은 다 무료로 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저는 테스트 활용해서 충분한 실전 연습 꼭 여러 번 해보시고 시험장 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희 이미 학원에 오프라인 오시는 분들도 이미 다 알고 계실 텐데, 저희는 심지어는 그 시험장에서 활용되는 거랑 동일한 규격의 코팅지와 펜 같은 것들도 저희가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정말 실전 연습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구입해가지고 많이 써보시면 시험장에서 좀 더 여유 있고 편하게 시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저희 오늘은 이 정도까지 시험장에서 주의해야 될 것들 좀 가이드를 드렸고요. 뭐 언제든지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나 답변 원하시면 밑에 있는 것처럼 저희 뭐 홈페이지나 전화번호나 이런 것들 연락해 보시면 답변 드릴 거고, 또 저기 유튜브 올려드릴 테니까 아래쪽에 질문 다셔도 저희가 꼭 시간 내서 필요한 것들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또 MBA 준비를 위해서, 합격을 위해서, GMAT 시험 준비를 위해서 또 필요하고 아주 소중한 것들 또 정리해서 한번 올 테니까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죠.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